안녕하세요. 혜원입니다. 혜원의 삶의 지혜 Wisdom of Life WOL. 오늘은 행운을 드릴까요? 후일담 형식을 계속 하는데 총 54번 중에 오늘 보니까 27번째 딱 반을 했네요. 반. 오늘 제목이 보니까 의심이네요. 의심 맞습니까? 페이지 수는 98페이지. 그쵸. 저도 의심을 들곤 그러고 합니다. 가끔 과연 54번째까지 과연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벌써 어느덧 딱 반을 하는 거 보면 저 자신도 보면 좀 대견한 것 같아요. 자화자찬하자면. 그럼 오늘 의심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여러분들이 대처를 해야 별탈 없고 내가 거기로부터 행운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같이 생각을 한번 모아볼까요? 먼저 지난번처럼 제가 선책을 한번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심. 사람이든 조직이든 의심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1차적으로 성장이나 발전이 멈추게 된다. 그렇죠? 성장이나 발전이 멈추게 되겠죠. 그렇죠? 의심하면 내가 누구를 열렬히 좋아해서 사랑의 단계까지 가려고 하다가도 상대를 의심하면 그때부터는 좋아함의 진행이 멈추게 된다. 그렇죠? 계속 쭉 나아가는데 누구를 의심하게 되면 딱 멈추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멈추면 가속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아마 그런 뜻으로 제가 표현을 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더 의심하게 되면 내 욕심이 들어가 그 사람과 헤어지려고 한다. 조직이나 단체도 마찬가지다. 그렇죠? 맨 처음에 우리가 사랑을 시작을 해서 가다가 뭔가 모르게 의심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계산을 들게 되는 거죠. 계산. 쉽게 말해서 절마가 나는 진짜 좋아하는데 절마가 날 좋아할까? 나는 그녀를 좋아하는데 그녀가 날 좋아할까? 아니면 결혼하게 되면 또 이 사업을 같이 하게 되면 과연 도움이 될까? 갖고 이제 쉽게 말해서 옛날 따지면 주판을 튕기게 되는 거죠. 주판을. 쉽게 말해서 계산기 두드려 보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계산 두드려 받다가 어느 정도 되면 내한테 아무 덕이 안 되겠네 라고 그러면 이제 내 욕심이 들어가는 거죠. 욕심이 들어가다 보면 이제 그 사람과 헤어지게 되고 또 우리가 또 그렇잖아요. 회사에 들어갈 때 되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나를 뽑아주면 열심히 일을 하겠다라고. 근데 막상 뽑아주면 회사 일을 할 때쯤 되면 과연 이 회사가 나한테 얼마만큼 내 인생에 도움이 될까? 또 의심하잖아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계산 들어가요. 계산 들어갔다가 좀 더 있으면 더 욕심이 되는 거죠. 내가 이 회사에 더 이상 일할 필요 없다. 나는 또 다른 데 가야 되겠다. 그럼 욕심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성장을 못하게 했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읽어보면 내가 선택한 조직이나 단체를 처음에는 별 의심 안 하다가 어떤 사건을 계기로 의심하게 되면 그 조직과 가까워지는 것이 멈추게 되고 나아가 내 뜻대로 안 된다는 느낌이 들면 그 조직에서 이탈하게 된다. 그렇죠? 이때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욕심이죠. 그렇죠? 세상사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을 하니 요 계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계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단을 한꺼번에 뛰어 오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다 보면 이 중간 또 갑자기 뛰어 보면 요 중간에 이 맛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비슷한 예가 바로 이런 거 있죠. 우리 특세라는 게 있잖아요. 특세. 어떤 사람이 이제 은퇴하고 시골 갔어. 어떤 전원 생활을 하려고 하니 이웃 사람들과 참 잘 어울리지 못한다. 이웃 사람이 텃세
텃세 때문에 너무 못 살겠다는데 그 사실은 이 저런 생활을 갖춰줬다는 뜻은 그동안에 동네 사람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산전 수목 뭐 표현이 적었는데 모르겠지만 다 깨끗 산전 초목 다 깨끗잖아요. 그래서 깨끗 나중에 갑작스럽게 이게 다 깎아 놓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네가 네 멋대로 한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멋대로 한다는 것이 바로 욕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욕심. 그러니까 잘 조화를 이루어서 해야 되는데 조화를 이루는 방법은 자꾸 이제 물어보면 좋거든요. 좀 물어보면 저 사람 나한테 신뢰를 가는 거 없다 해가지고 자꾸 물어보고 또 뭐 처음부터 또 단박에 뛰어들지 말고 그 동네 가서 자꾸 놀러 가서 그 사람 친해다가 보면 그럼 나중에 그런 말 하잖아요. 이제 너 임마 그만 좀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뭐 와서 들어와 살아라 그런 하잖아요. 그때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바로 그런 뜻으로 표현한 것 같고요. 그다음 왜 사람은 의심을 할까? 일반적으로 머리를 너무 굴려서 혹은 소심이 흔들려서 그럴까? 누구를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 끝이 없다. 근데 아까 맞죠? 제가 표현한 것은 바로 의심하게 된 거는 바로 머리를 너무 굴리는 거죠. 그렇죠? 주판을 너무 튕기는 거죠.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될까? 안 될까? 바로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인간의 의심은 어쩔 수 없다. 의심하기에 사람은 동물과 다르다. 집집마다 대문에 열쇠가 있는 것을 보면 그렇다. 내 가족 위에 누군가 집에 들어올 수 있다는 의심에서 잠금 장치를 한다. 이러한 의심이 도가 지나치면 병으로 이어져 때론 모든 사회적인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의부증이나 의체증 같이 이에 따른 불편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라고 보죠. 그렇죠. 뭐 저 주변에도 의체증이나 의부증 때문에 참 서로가 핍박된 삶을 살잖아요, 그렇죠? 의체증 병이죠, 그렇죠? 의부증도 병이죠, 그죠? 저는 가끔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만 어떤 상황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잖아요. 뭐 자 남녀를 따졌을 때 이 여자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남자가 뭔가 좀 수상스럽다, 그죠? 의심스럽다. 그때부터 계속 병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저는 그때 이제 이런 분들을 저는 상담을 뭐 해주려고 하니 오히려 반대로 해봐라. 만약에 이 남자가 당신하고 안 놀아준다면, 만약 집에 늦게 들어온다면,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행복하냐. 왜냐면 집에 일찍 들어오고 뭐 한다고 그 시간 오면 내가 밥도 챙겨줘야 되고 힘들잖아요, 그렇죠? 뭐 밥이 챙겨주는 힘든 거는 모르겠지만 그때 안 온다면 내 시간을 가질 수 있지 않냐. 내 시간을 가지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렇죠? 상대가 같이 안 놀아주고 내 시간을 가지고 내가 즐거운 일을 하면 되는 거죠. 이 즐거움이 꼭 상대방만 있으려면 되느냐. 만약에 상대방이 꼭 있어야 한다면 다른 사람하고 또 내가 즐거우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왜 상대를 의심해가지고 쉽게 자기의 판멸로 왜 이끄느냐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냐? 자, 상대가 어찌됐든 간에 우리 속담은 그랬잖아요. 뭐 내 앞에 있는 사람은 나와 함께 있을 때만 내 앞에 사람이지 내 눈앞에서 떠나가는 사람은 안 보이는 것은 결국은 나의 사람이 아니다. 나의 행동 방향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그때 어떻게 나는 내 할 일을 스스로 찾았어. 내 즐거움을 찾아서 그렇게 하면 내 마음이 편안하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책에도 의처증이나 의부증이 이에 따른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 이제 종교 얘기를 해보면 종교, 특히 불교에서는 깨달음의 진리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큰 의심이 있어야 큰 깨달음을 얻는다고 한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말한 유명한 철학자 데카르트는 가장 확실하고 의심할 여지가 없는 진리를 찾으려 했다고 한다. 이때
생각은 의심과 같은 맥락이다. 그렇죠. 우리가 뭐 불교에서는 각이 깨달음을 각이라 하잖아요. 이 각은 결국 의심에서 출발한 거죠. 의심. 근데 이때 말하는 의심과 앞에서 말하는 의심하고는 좀 다르죠. 그렇죠? 이때 종교에서 진리를 깨달을 때 있을 의심은 뭔가 모르고 이 의심이라 보다는 의문을 품어가는 거죠. 진짜 의문을 품어가는 과정에 하는 그 과정이다. 진리를 구도를 구하는 과정에 놓여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과연 이 세상에 예를 들어서 신이 존재할까? 신이 존재하면 어떠한 행태로 있을까? 자꾸 의심 통해서 또는 새로운 진리를 얻어가는 거죠. 발견해 나가는 거죠. 의심이란 말은 법률에서도 중요하게 다룬다. 특히 형사절차법에서는 상대가 어떤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심이 들면 영장 없이도 체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거는 뭐냐면 현행범 체포죠. 현행범. 우리가 형사소송법에 보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체포나 구금을 하려면 반드시 법원에 영장이 있어야만 상대방을 어떤 신체적인 제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경찰관 입장에서는 쉽게 말해서 일마가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 없이 이 사람이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이 들면 바로 쉽게 말해서 뭐 긴급 체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런 의심이다라고 말씀드렸네요. 이거는 뭐 제가 이제 책을 쓸 때 이런 의심도 있다라고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겁니다. 그다음 이러한 의심들에는 긍정적인 면도 부정적인 면도 있다. 종교나 과학에서 의심을 통해 어떤 결과물을 창출해낼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면이 있다. 하지만 사람들의 관계에서 단체 구성원들 간의 문제나 어떤 진리를 배우는 면에서는 부정적인 면이 많다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서 이제 앞뒤하고 좀 안 맞는 말인지 모르겠으나 진리를 배우는 면에서는 부정적인 면이 많다. 이 말은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스스로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의심, 즉 의문을 품어야 되지만 내가 어떤 스승이나 또 누구한테 어떤 지식, 진리를 배우자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대가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더더욱 상대는 그들 계속 이런 갖고 있는 거를 내한테 받을 수 있는 거지. 상대를 자꾸 주려고 하는데 상대가 자꾸 의심하면 결국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지식을 습득을 못하는 거죠. 가끔 그 스승은 제자를 어떤 경우는 테스트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겠죠. 옛날에 스승과 어린 제자가 길을 가다가 요즘처럼 어떤 저녁 노을을 본 거죠. 저녁 노을 보면 붓잖아요. 그렇죠? 불 부르는데 스승이 제자한테 한마디 합니다. 야, 참 저 달빛이 참 곱구나. 달빛이 곱구나라고. 그러니까 어리석은 제자는 그런 말을 한 거죠. 스승님, 저것은 달빛이 아니고 저녁 노을입니다 라고 한 거죠. 저녁 노을입니다 라고. 결국 제자는 스승의 밥그릇을 의심을 품게 된 거죠. 그러나 스승은 압니다. 저것이 저녁 노을인지 달빛인지 왜 모르겠습니까? 제자가 과연 나를 믿고 있는지 나를 의심하고 있는지 그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문답을 했는데도 제자는 그것도 모르고 스승한테 따져드는 거죠. 이와 같이 진리를 배우는 입장에서는 비록 스승이 저것이 저녁 노을을 알면서도 달빛이라고 얘기를 한 경우에는 네, 달빛입니다 라고 말해야 스승이 그 다음부터 한 단계 더 전달해 주는 거죠. 그 다음 보면
계속적으로 아마 그런 내용을 비슷하게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식을 배우는 입장에서 상대가 말하는 것에 의심부터 하기 시작하면 하나라도 내 것으로 만들기 어렵다. 가르치는 선생도 학생들이 자신은 믿지 못하더라도 자신이 말하는 지식은 믿어줘야 그 다음 진도를 나갈 수 있다. 즉 이런 말이네요. 제자 입장에서는 스승을 자신을 못 믿더라도 내가 말하는 그런 말, 어떤 진리, 지식, 그런 거에 대해서는 믿어줘야,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예를 뭐 우리가 1 플러스 1은 2라고 학생들이 믿어줘야 그 다음부터 1 더하기 2를 3이라고 가르쳐 줄 수 있는데 1 플러스 1이 2가 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뭐 믿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진도를 못 나가겠죠. 그렇죠? 그런 내용 같아요. 그런데 자꾸 학생들이 못 믿겠다고 의심하면 더 이상 가르쳐 주기 싫어진다. 따라서 무엇을 배우는 사람은 처음에는 무조건 믿고 따라줘야 한다. 가르치는 내용에서 이해가 안 되는 항목이 있을 경우 일단은 지나가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해가 되니 하나라도 더 배우고 싶으면 의심하지 말라. 자기의 얄팍한 지식으로 상대가 가르치는 내용에 대해서 자꾸 이러쿵저러쿵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 자꾸 타박을 하면 스승은 더 이상 많은 것을 가르쳐 주기가 싫은 거죠. 처음에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하나 듣고 있으면 다 나중에는 다 이해가 되거든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초등학교 때 배웠던 지식, 중학교 때 배웠던 지식 그 당시에 몰랐다고 하더라도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다 보면 과거의 책들을 보면 다 쉽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통상 조직이나 단체에서 자신이 하는 일에 해이가 발생되는 경우는 대부분 초심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무엇이든지 본인이 계획한 기간 중에는 계산하지 말고 그냥 한번 해보라. 나중에 실제로 얻은 결과물이 안 좋다 하더라도 실패한 원인을 배울 수 있으니 이 또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공부거리였다고 여기면 된다. 그러면 동일한 실수를 안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마지막에 이 대목이 참 마음에 드는 것 같네요. 보면 이 통상 조직에서 자신의 한 일에 대해서 회의가 발생하는 경우는 대부분 초심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초심.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남녀의 관계 입장에서 내가 저 사람을 선택하고 저 사람이 나를 선택하게 된 배경은 뭔가 초심이 있잖아요. 초발심. 처음 마음에 있잖아요. 이 마음이 자꾸 흔들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 모르게 해주겠다, 도와주겠다라고 마음을 갖고 그런 마음을 했잖아요. 그런 마음이 가졌는데 갔다 보니까 지나가다 보면 과연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준다고 한들 과연 저 사람이 나를 알아줄까? 그럼 상대방은 나를 과연 뭐를 해줄까? 쉽게 말해서 계산이 들어가는 거죠. 계산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의심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까 말한 대로 파국이 일어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담으로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상황은 이렇습니다. 뭐 부부관계나 가정이나 조직이나 입장에서 이와 같이 의심을 안 하고 의부증이나 뭐 어체증 이런 거에 대해서 고치는 방법은 뭐냐? 바로 초발심을 잘 간직해라 말씀드립니다. 책에도 써놨다시피 이 초발심만 잘 간직하고 있으면 어떤 분도 의심증은 뭐 의부증이니까 편함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가끔 초발심 관련해 가지고 어떤 글을 제가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뭐냐면 이는 여기 다반향초라는 말을 쓰는데요. 다반향초. 이 말하면
다자는 차다자잖아요. 차. 반은 반반. 그리고 향은 향기향, 초는 처음 초자. 우리가 녹차나 커피를 마시다 보면 이 처음이나 중간이나 그 향은 동일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가 결혼이나 어떤 회사에 입사를 하거나 누구를 관계를 맺음을 입장에 있어서 내가 왜 이렇게 당신을 선택하고 조직에 들어갔는지 그 마음을 다시 이 되새기면 그러한 의심은 없어지지 않겠냐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어떤 조직이나 사람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된다고 했었을 때 그에 대해서 너무 의심을 갖지 말고 고치는 방법은 바로 초발심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라. 그러면 내 병은 없어지지 않겠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의심으로부터 내가 행운을 얻을 수 있는 방법. 경상도 말로 너무 자갈 굴리지 마라. 자갈 굴리면 머리가 아프다. 그냥 믿고 넘어가서라.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가끔 삼위 거대를 속일지라도 나는 뭐 한다고 했다시피 의심하면 나만 힘듭니다. 내가 힘들지 않으려면 그 초심을 잘 간직하면 내 꿈은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항상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동업을 하거나 어떤 결혼을 하거나 어떤 사람을 선택할 때 결혼할 때 왜 내가 저 사람과 결혼을 하고 왜 이 동업을 하게 됐는지 반드시 이념을 잘 수립해라는 거죠. 즉, 저 마음을 잘 수립을 하고 난 다음에 인한 초발심이 흔들리지 않아야 나의 삶은, 나의 결혼생활, 나의 조직의 생활은 더더욱 행복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늘은 이와 같이 행운을 드릴까요? 27번째 상반기 마지막 시간에 의심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